이 옷이 어머니가 입던 옷인데 지하실 으슬으슬하다면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 허리에 매던 찍찍이, 11월 28일 수요일 신문인데, 이게 중국은 우리 한국 주변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있고, 미국 비행기는 휴전선 근처를 나를 수 없게 되고 비행 중단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먼저 때려주기를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 북한이 먼저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를 유도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협력하는 듯한 느낌?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이런 뉴스들에서 좀 오거든요. 뭐 각자 뭐 다 느낌이 있으시겠죠. 지금 인구 절벽이 아주 빨라지고 있다. 9월 출생아가 13%나 떨어졌는데 역대 최저래요. 이게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비혼 가정, 동거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꼭 그 부부 간의 출산이 아닌, 그러니까 비결혼 출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혼외 출산까지 다 인정하는 국가로 법을 바꿨을 때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게 유럽의 사례죠. 프랑스의 사례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10년 내에 간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이 칼럼은 참 뭐라고 말하기가 뭐한데, 영을 꿈꾸며 90을 선택할 자유. 이게 뭐에 대한 칼럼이냐면, 벤처기업 맥킨토시, 그러니까 애플에서 맥킨토시를 개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주중 90시간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지고 뭐 벤처 할 때 다 그렇죠. 벤처의 느낌.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주당 100시간씩 일을 했대요. 테슬라의 모든 직원이 그 특정 시기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다음에 맥킨토시의 본체를 설계한 엔지니어 버렐 스미스라는 사람이 애플을 그만두고 나는 0시간 일한다라는 문구를 자기 티에 새겨서, 그러니까 새겼다기보다는 원래는 뭐냐면은 그때 주 90시간씩 일할 때 맥킨토시에서 그 후드티에다가 이 티셔츠 문구에다가 90시간 일한다. 그래서 좋다라는 뭐 90 hours work and loving it 이라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건데 안 보이겠다. 일단 포기하고, 아무튼 90 hours work and loving it이라는 그 문구를 90시간 일해서 좋아요 라는 문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맥킨토시를 그만두고 9를 지웠대요. 9. 그래서 0시간 일해요. 좋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철학은 뭐냐면 90시간 일해도 좋고 0시간 일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기 입은 옷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게 트렌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과 자기가 즐기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아시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4차 산업혁명기에 진로 지도하는 강사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덕후 경제 시대에는 덕후가 돼야만이 뭔가가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아주 뭔가가 축적의 시간, 특히 이 몸이 참여하는 또는 몸이 힘든 그런 축적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뭔가 결과가 오는 게 일종의 덕후 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방식, 뭔가 지식을 익히고 문제풀이 방식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암묵지에 의존하는 경제로 넘어가면서 몸에 축적된 어떤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로봇이 쉽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것들,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든 100시간을 일하든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월급과 상관없이 뭐 시급 얼마와 상관없이 그것을 즐기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일하는 것도 좋고 쉬는 것도 좋고 뭐 노는 것도 좋고 이런 방식의 삶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오히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러니까 대박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쉬어야지 그러면은 쪽박을 차게 되는 상황인 거죠. 4차 산업혁명기. 주식 투자라는 것도 인공지능을 놓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또 얼마나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의 수익률이 훨씬 높죠. 그런 식으로 기술에 의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박이 난다거나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이 대박을 친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칼럼을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뭐 주 52시간 근로를 한다거나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는 거나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 상황에 지금 직장인들을 위해서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생계 유지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맞는 제도예요. 그러나 아직 직장을 잡지 않은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좋은데 단 너가 느낌이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을 꿈꾸며 90을 선택할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되고 또 주 50시간, 52시간에서 그것을 시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사실 분야별로 그게 제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워낙에 생산성이 낮아서 수공예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생산성이 낮아서 최저 시급을 적용해버리면은 그 업체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뭐 그런 데도 있고 이게 좀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로 현장마다 쉽지 않은 문제. 선거제도에서 우리가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도 꼭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감 선거를 만 16세 또는 만 15세로 낮추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에서 저는 학생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연령은 더 낮추고 일반 선거 연령은 1세 정도 더 낮추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장의 원장 송병국 씨의 시로 칼럼이죠.
청소년 선거권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음, 그래서 뭐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건 다 근거 없고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의 비판 의식을 더 일깨워 줄 수가 있고 학교에서 유독 한국이 철학이라든가 정치 얘기를 못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고 해요. 왜냐면 비판 의식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독재 시대 때부터 그렇게 짜여져 왔던 거죠. 철학하고 정치는 철학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은 훨씬 더 비판의식, 문제의식이 좋아지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게 또 4차 산업혁명기에 더 맞고요. 초미세먼지의 건강에 관한 연구가 나왔어요. 특히 초기 암에서 노출될 위험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 보니까 간암, 방광암, 신장암. 와, 역시 신장. 그러니까 뭔가를 걸러야 되잖아요. 방광, 신장이. 우리 몸에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그랬더니 모든 종류의 암이 뭐, 폐암, 아무튼 10%에서 40% 사이로 사망 확률이 올라가요. 평균 17%. 모든 암에서 평균 17%의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 몸이 확실히 안 좋아진다. 미세먼지가. 이게 김홍배 교수 등이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하고 연세의료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 연합팀이네요. 이용재 교수 연합팀이 약 10년간 한 8년 9년간 연구를 했어요. 조사 대상자가 뭐야 이거 3,600만 명? 뭐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고? 3,600만 명 맞네. 왜냐면 14개 국가의 연구 결과를 포함시켰다는 거죠. 대규모 연구였네, 상당히.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건 대기 오염에 살게 되면은 자, 암 사망 위험을 17% 높인다. 그러면 이것을 꼭 수명을 17% 줄인다라고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몸이 약한 사람들의 수명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수명을 분명히 줄인다. 어떻게 해야 되죠? 중국 빨리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서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우리 이번에 첫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첫눈치고 8.8cm가 왔는데 관측 일의 최대 적설량의 첫눈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공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하고 찬 공기가 갑자기 많이 만나버린 거죠. 이게 상황이. 그래서 거시적 예측 중에서 올해부터 폭설이 심해질 거란 예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폭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산불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하고 인재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산불 피해 면적이 영국은 평균의 4배, 스웨덴은 평균의 41배, 덴마크, 핀란드, 독일은 평균의 20배에서 25배. 불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지금, 불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부탄의 행복한 이유 4가지가 있어요. 부탄에 없는 게 낚시를 하면 종신형에 처한대요. 부탄에서는 도살장이 없고 약간 불교 국가다 보니까 고기는 수입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보다도 아무튼 뭐 노숙자 거지 없고 정신질환자나 우울증 환자 없고 자살자 범죄자가 거의 없고, 부탄 행복의 비밀을 꼭 읽고 싶었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그래서 부탄 행복의 4S가 Simple, Small, Smile, Slow래요. 단순하고 작고 웃고 느리게 산다. 그게 4S인데 우리가 슬로우를 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66명이 떨어져 숨졌다. 지난 통계가. 이게 안전장치를 안 해버리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떨어져 죽는 사람이 지금 뭐 1년에 하루에 1명씩 떨어져 죽네요. 산업 현장에서 366명이니까. 이야. 작년에 영국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144명인데 우리나라가 10배가 더 넘어요. 1957명이에요, 한국이. 인구도 비슷한데 어쨌건 10배네, 10배. 이렇게 뭐랄까 좀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사람들을 너무 부품화한 그런 느낌. 돈 주고 그냥 이렇게 하청에 지하청,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러죠. 위험한 일은 이렇게 하청 주고 관리 잘 안 하고, 좀 하청을 싸게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투자할 돈이 별로 없고, 악순환인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이게 그럼 영국은 왜 그렇게 산업재해가 또 적을 수 있는가가 또 돈 얘기가 나오는데, 영국은 작업 중 한 명이 추락사면 벌금이 36억이랍니다. 한국은 몇 천만 원이고. 이거 몇 배지? 이거 100배 같은데? 예를 들어서 3,600만 원대 3,600대 36억이면 100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배가 3억 6천이고 3,600이라고 쳤을 때 벌금이 100배예요, 100배. 안전불감증으로 추락사가 어떤 회사에서 추락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해서 벌금 36억 평균.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100배. 아예 회사가 망할 정도죠. 이게 사람 한 명 죽이면은. 자, 그런데 이게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기업 편을 인권, 생명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숨값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국가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뭐야? 재계 반대로 일부 핵심 손질. 세상에. 오히려 사망 때 징역 1년 이상을 그 책임자에게 징역을 하게 한 조항을 오히려 없앴네요. 오히려 더 안전을 더 무시하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이게 내가 봤을 때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 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오히려 강화시켜서 생명을 더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더 완화시키고 있고 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이번에 KT 사고 났을 때 이런 사고를 복구할 수 있는 인력이 정직원 중에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를 안 하는 거죠. 다 일용직이었답니다. 그 사고를 복구한 사람이, 즉 복구할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미 회사에서 정직원에서 다 밀려나고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복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았겠죠. KT에서.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외주화돼 있고 돈 되는 것만 본사에서 운영을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외주를 하거나 귀찮은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재앙을 터지게 만들고 또 쉽게 복구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신문 비전이 또 할 게 남아 있는데 나눠서 하겠습니다.